안녕하세요. 플럭션 오디오 테크놀로지 안세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진공관 앰프 만들기 2편. 소제목은 어떤 요소가 좋은 진공관 앰프를 결정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만들고 편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래픽이나 자세한 그 도표 같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들은 제가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결과를 저보다 훨씬 자세히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말 이거는 꼭 질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가능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앰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니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앰플리파이어 하나가 있습니다. 샤시부터 트랜스포머까지 제가 물론 설계했고요. KT88을 사용해서 울트라 리니어 모드에서 10W, 3극관 모드에서 6W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샤시는 그렇게 볼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적 성능, 주파수 특성, 외율, 그리고 내구성 이런 것들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좋은 진공관 앰프를 결정하는 요소 첫 번째입니다. 주파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성 신호를 어느 주파수부터 시작해서 어느 주파수까지 재생을 하느냐, 이게 주파수 특성입니다.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츠, Hz로 보통 표시하죠. 그러면 그 한계는 어디냐? 20Hz에서부터 20kHz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청각 지각 능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63입니다. 안타깝게도 10kHz 이상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50 초반만 해도 15kHz를 찍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안타까운 고역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높습니다. 20kHz까지 거의 완벽하게 신호를 듣는다고 합니다. 주파수 특성이 또 중요한 이유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악기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기본 재생 주파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의 기본 재생 주파수가 1kHz다. 그러면 그 2배에 해당하는 주파수, 이것을 2차 고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그
그 나가는 중간에 그 필터를 걸어서 예를 들면 5kHz 잘라버리면 그 주파수 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음을 재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화기 있죠? 그 주파수 특성이 3kHz에서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됩니다. 이것을 더 넓게 이렇게 해서 전화선의 그 밴드 폭을 늘리면 원래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통신 회선을 절약하기 위해서 3kHz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 목소리들은 다 코맹맹이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만들고자 하는 앰플리파이어의 기본 주파수 특성은 아래는 20Hz, 높게는 20kHz 이렇게 반드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밴드 패스 특성을 이렇게 엄격하게 해놓으면 주파수가 늘어날수록 그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학적으로는 이 밴드 패스 그 특성을 설정하는데 보통 마이너스 3dB 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Hz에서 마이너스 3dB 또는 플러스 3dB 그리고 20kHz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dB 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그리고 만드신 앰플리파이어가 20kHz 고역에서 3dB 더 나온다, 마이너스 3dB 떨어진다, 이것은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주파수 특성을 결정하는 소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저항이 있죠? 저항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것을 너무 저항값을 낮은 것 쓰면은 일찍 찌그러진다거나 아니면 중폭도가 너무 증가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그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물론 피드백 회로에서는 그게 주파수 특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압축되는 건 뭐죠? 캐파시터와 컨덴서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놀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랐고요. 아마추어 분들이 그 선택하는 부품의 그 집착도가 그리고 맹신도, 신비주의 이것을 처음 깨달은 게 캐파시터였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그 기종들은 일반적인 폴리에스터 필름 캐파시터를 사용합니다. 청계천에서 보통 200~300원이면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의 저희 손님들 중에는 자기가 가져옵니다. 문도프 하나에 10불짜리 그걸 바꿔서 가져갑니다. 제가 똑같다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맹신도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한국의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바꿨더니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더라는 정말 이 믿지 못할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특정한 악기 소리가 안 들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붙이니까 그걸 떼어내고 다른 그 문더프 이걸 붙였더니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명료하게. 이야, 이런 뻥도 좀 너무 심한 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비주의가 오디오를 사로잡은 그 오랫동안 지속해온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들은 그 커플링 캐파시터 0.1 마이크로파라드 뭐 350V, 650V 뭐 이런 걸 쓰죠. 그거 이외에 바이패스 컨덴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뭐
10 마이크로파라드 뭐 50볼트 뭐 이런 거. 저희들은 보통 전에 컨덴서를 씁니다. 뭐 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부피도 상당히 작죠. 그래서 붙이기도 쉽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몇십 불을 하나 봅니다. 난 구경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바이패스 컨덴서를 거기다 붙여서 쓴다는 겁니다. 붙였더니 역시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 계측기로는 이걸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재면 똑같이 나오죠. 아직도 신비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신비주의는 믿질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파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 트랜스포머 있죠. 이것은 사실 물리적인 그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탱고나 타무라 뭐 이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 뭐 차로 한 30분 가려나요? 거기에 가면 해먼드 매니팩처링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의 사업으로 그 민생용 그 출력 도란스, 그다음에 전원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뭐 초크 이런 것까지 만듭니다. 뭐 기타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그걸 꽤 써봤습니다. 성능 정말 잘 나옵니다. 근데 값에 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제 뭐 다무라, 탱고, 하시모토 이게 정석화돼 버렸습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산다는 얘기죠. 근데 정기적 특성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세 제품 모두 거의 똑같습니다. 자, 저희 얘기를 해야죠. 저도 트랜스포머를 만듭니다. 설계하고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산 부품을 다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정말 탱고나 다무라 같은 저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이 환상이죠. 야, 저런 걸 언제 한번 써보나. 만들 수 있을까?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시도해 보세요. 아마 어깨가 좀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보람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한번 인터넷 자료를 좀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 모르시겠다. 몇 톤 값냐? 어떤 재료를 쓰냐? 제가 뭐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이 비디오에 좀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나 약간의 영업 비밀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비치지는 않은 게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주파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 중요한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출력 트랜스포머. 근데 여기에 중요한 또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그 KT88에 들어가는 그 출력 트랜스포머 싱글입니다만 그거하고 2A3나 300B에 들어가는 그 트랜스포머는 약간의 임피던스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틀어지면 주파수 특성도 달라지게 되고 약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출력 임피던스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걸게 되면 또 다시 그 출력 임피던스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돼서 얻어지는 임피던스와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그 더해지는 그 피드백에 의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출력 임피던스를 정확히 설정을 해야 원하는 그 주파수성과 그 출력관에서 얻어진
그 모든 출력을 그대로 그 2차 측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약간 틀어지면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학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번을 실험해서 가장 근접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말하는 완벽한 임피던스 매칭이 되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출력 트랜스포머를 선택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게 좋다 이렇게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용하는데 정말 학문적 그 계산이 아니고 산수 계산을 몇 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수를 계산하려고 그래도 경험과 약간의 노하우는 필요하죠. 그것은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분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도 이건 너무 이런 진공관 앰프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은 정말 공학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